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압박 회유, 정치재판 겁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개 협박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하겠다, 몸조심하라는 충격적인 망발을 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대대행의 체포권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수사와 관련돼서 하나 둘씩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신변 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 의회 독재에 의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되며 민생과 국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쟁점이 매우 간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동안 국정수장들의 정략 탄핵 직무정지에 민주당의 국가안보, 수사, 민생, 주요 사업 예산 삭감까지 겹쳐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절차가 판을 치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 재판의 흑역사를 헌정사에 기록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권 찬탈 시나리오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 관련된 결론을 한덕수,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조속 결론을 촉구하는 내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수에 의한 폭정, 독재가 이제 국회 담장을 넘어서 거리로 국민의 삶까지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산 독재 횡포를 넘어서 헌법 재판까지 정치 재판으로 압박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M1 보좌직원까지 동원해 단체로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인도를 사실상 불법 점거한 채 무법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내통으로 문영배 소장 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입니까?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불법 구속했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른 내통으로 헌재 내부 분위기, 무슨 얘기를 듣기라도 한 것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장이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논란, SNS에서 북한 우호 발언 등으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문영배 소장대행,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간부를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회장 출신이자 배우자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이 있고 배우자 근무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인 정계선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정정미 재판관. 왜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지 스스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입법권과 온갖 제도를 국정마비와 권력 찬탈 흉기로 이용한 민주당. 이제 각종 차도와 인도, 거리까지 나와서 헌법과 법이 아닌 떼법으로 국민의 삶을 침해하고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협박과 겁박에 헌법재판소가 유린되고 굴복된다면 이러한 무법천지, 정말 불법 부당이 더 판을 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권 찬탈 시나리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CCTV를 보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차도, 심지어 마포대교까지 2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민주당에서 2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저렇게 행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의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철거 계고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불법적 그리고 특권적 만행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나쁜 선례 반드시 중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줄탄핵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위를 은폐하며 민주당의 우호적인 방송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심판한 탄핵소추 8건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헌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 탄핵 권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행위 역시 국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특검법 그리고 선심성 입법으로 국가의 미래에 부담을 안기는 법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여야 합의 없는 다수결 표결 강행 일당 독재는 유효한 국회 의결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 일정과 안건 상정 처리를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불문 관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일방적 표결 처리를 민주당이 횡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도 표결로 강행한 사례는 18대 국회는 44건, 19대 10건, 20대 7건, 그리고 21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64건으로 늘어나더니 22대 국회에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624건 이상을 합의 없이 거대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심각한 헌법 위반 내란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도 밝히지 않은 채 국가적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3일째,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98일째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국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익도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사건은 한마디로 표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본안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쟁점,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사건도 어제 한두 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매우 쟁점이 간단합니다. 조속히 헌재가 판단해야 됨에도 이렇게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마비, 정략 탄핵 만행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적법 절차 및 헌법적 가치 수호에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역사는 대체로 절차적 안전장치의 준수의 역사이다. 한마디로 법의 내용,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법이 집행되는 방식,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절차 위반조차 있어서는 안 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절차가 총체적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 절차가 아닌 불법 절차, 무법 절차였습니다.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가 아닌 자의적 절차, 무법 절차였습니다. 헌재가 보이는 이러한 선택적 지연 또한 편향적 정치세법에 따른 편향성의 표출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탄핵 재판이라는 의심을 받는 헌법재판소. 그동안 비교적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이 적법 절차의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불법 절차, 무법 절차의 정략 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불법 절차가 아닌 적법 절차로, 정치가 아닌 법치로 돌아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